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서라고 쉽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 손상과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뇌는 점차 독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쌓인 독소들이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잠에서 깨어나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뇌 건강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뇌의 해마라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감퇴와 인지 장애가 급격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쉽게 축적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못 자는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수면장애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수면장애라는 문제는 그냥 피곤하고 힘든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방치하면 결국 내 건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며 쉽게 지나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을 설칠 때마다 뇌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장애를 오랜 기간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최대 5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단지 수면 부족 하나만으로 뇌가 점차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이 독성 단백질은 기억력과 사고력 같은 인지 기능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뇌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신체 전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감정 조절까지 어려워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이유 없이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그냥 나이 탓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상태인데 본인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결국 뇌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결국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면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뇌가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수면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잠은 달라질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면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생활 습관 개선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멜라토닌의 비밀입니다. 노년기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2030대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 분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바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하고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하십니다. 이런 생활이 결국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은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산책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면장애 해결에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원래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활발히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밝은 조명과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해 버립니다. 단순히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렇게 멜라토닌이 차단되는 것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연구 결과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멜라토닌 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괜찮겠지. 라고요. 하지만 그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자기기를 끊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설정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력하게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밤늦게 먹는 야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늦게 출출하다고 음식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음식물 소화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게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기관이 바쁘게 움직이면 뇌도 편하게 쉴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이내에 야식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깊은 잠의 시간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과했던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뇌 건강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의 분비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생활 수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잠들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최대한 낮추세요. 둘째,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편안한 음악이나 명상,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세요. 셋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고 배고프더라도 물이나 허브차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낮 동안 최소 2030분 햇볕을 쬐어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이 간단한 4가지 수칙을 생활에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는 놀랍게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수면과 뇌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노년기 수면장애의 또 다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기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콧골이를 단순히 습관이나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콧골이의 단계를 넘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은 잠을 자는 동안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이상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이 하룻밤에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씩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과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당신 콧골이가 심하던데 숨도 멈추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과 호흡기관이 약해져 이런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방치될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은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점차 손상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중 큰 소리의 콧골이입니다. 둘째, 잠에서 자주 깨어나거나 숨이 막혀서 놀라서 깨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고 일어나도 심한 두통과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양압기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압기는 잠을 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해 기도를 확보하고 숨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양압기를 꾸준히 사용하는 환자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양압기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더 쉽게 막힙니다. 옆으로 눕는 습관만으로도 콧꼬리와 무호흡의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술은 기도 근육을 더 이완시켜 무호흡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과체중은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무호흡 증상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수면 무호흡증은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방치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면 장애를 겪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간과하는 문제,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바로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이 코티솔은 여러분이 깊이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티솔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잠들기 전에 누우면 자꾸 여러 생각이 떠오르고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트레스와 불안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치매나 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가 그만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전 10분간의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코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작게나마 감사했던 일들을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3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감사일기입니다. 세 번째는 낮 시간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1520분만 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40%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힘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를 마시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되어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매일 따뜻한 차를 마신 사람들의 수면 장애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네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 놓을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더 나은 수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뇌는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이 중요한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노년기의 올바른 수면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저 조용한 방, 편안한 침대 정도만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잠을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면 환경은 단순히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수면 환경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약 80%가 침실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금만 수면 환경이 불편해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수면 환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잠을 잘 자려면 침실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침실 온도는 약 1822도입니다. 조금 서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오히려 깊은 잠에 훨씬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와 목이 건조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져 수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침실의 최적 습도는 4060% 정도입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명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바로 밝은 조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감지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한 모든 불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아주 약한 간접 조명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외부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들리는 작은 소음들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음, 심지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까지도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소리 하나도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음 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침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베개와 침대 매트리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베고 있는 베개가 목 높이에 잘 맞는지, 침대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침구만 바꿨는데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면 환경을 꼭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수면 장애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만 잘 자도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병인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치매 확률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팀이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60대 이후 꾸준히 충분한 수면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최대 70%까지 감소했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 단지 수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질 높은 수면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규칙성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낮에 20분의 햇볕만 쬐어도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햇볕은 여러분 뇌 속의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제거를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햇볕을 조금씩이라도 쬐는 습관이 치매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꼭 끄세요. 수많은 연구가 입증한 것처럼 블루라이트가 뇌에 끼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전자기기를 끄는 작은 습관이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습관들을 간과하면 결국 수십 년간 여러분의 기억과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라는 끔찍한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주변 분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면 장애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인지 능력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치매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고 편안한 잠,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